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한 사건 때문인데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번 신청했지만 2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에 포함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즉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안에 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될 때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여기서 상사의 정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상명하복의 검동일체 원칙은 정치검찰, 그랜저 검사, 제19 감싸기 등 5명만 만들어냈습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상명하복 규정을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그리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검사의 범죄 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가 증가를 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 제기는 0.52%에서 0.16%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나왔습니다. 검찰청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를 검찰은 지키고 있을까요? 그나마 검찰 내부에서 검사 스스로 비판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껴야 할까요? 네, 이슈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자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2016년에 벌어졌던 일을 토대로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이거 이제 개요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네네, 가겠습니다. 간단 정리를 해드리죠.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고발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됐는데 4년 전에 어떤 고소인이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장은 검찰에 접수가 됐고 담당 검사가 배정이 돼서 고소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소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꿔치기가 어떤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고소장이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죠. 사실은 이제 고소장이 있어야만 이제 소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당 검사가 실무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해당 고소인이 예전에 고소했던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걸 복사해서 표지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마치 접수받은 고소장인 양 이것을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가 됐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재판까지도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당시에 징계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위조 고소장 위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한 범죄이냐. 예. 직무유기다 예. 하고 이제 이문정 검사가 고소를 했는데 네. 해당 검사뿐 아니라 당시 부산지검의 예. 이 상급자들도 함께 또 당시에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예. 4명을 고발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면서 이 해당 부산지검의 압수수색을 2차례 신청을 했는데 예. 다 이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냐 예.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좀 반박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네,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이프로스라고 해서 이제 검찰 내부망에 말씀하셨던 이제 조 부장검사가 지금 이문정 검사도 부장검사고요. 그래서 이제 조 부장검사가 반박을 올렸는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는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의 내용이 무슨 뭐 고소인이나 혹은 피고소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 내용을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단순히 분실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거 고소장을 새로 받아야지 정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본인은 이걸 어찌 보면 표지가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못은 했는데 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 사안은 아닌데 이 오히려 임 검사가 검찰 조직 자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아마 저 임 검사처럼 예. 그게 정말 추호의 어떤 문제도 예. 검찰은 문제 삼아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이게 검찰 조직 내에서 오히려 검찰을 망신 주고 외부적으로 검찰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또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 사안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사실은 이 판단은 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고 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니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이 조 검사가 사실 임 검사에게 고발을 당한 4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도 조금 눈길을 끄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고발당한 4명이 아까 당시 검찰총장, 당시 부산지검장, 당시에 이제 맡았던 담당 상급자, 부장검사와 해당 검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조 부장검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 키울 사안이 아닌데 이문정 검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대목이 굉장히 관심을 끄냐면 임 검사가 봐라 검찰이 내부에서는 사실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니냐. 예. 사실 고소장을 위조했다고 전제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부에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으나 예. 단순 분실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표지가리를 했다? 이건 위조 공문서를 맞는 거니까 네. 예. 검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분명히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비교하냐면 지금 이제 이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예. 예. 동양대 표창장 문제, 이거 사문서 위조는 검찰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즉시 압수수색을 수십 군데 하고 막 이제 소환하고 하면서 예.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공문서 위조가 버젓이 벌어졌는데 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이제 재판까지 붙여지자 이 해당 검사는 2016년에 사표를 내고 이제 옷을 벗었어요. 네. 하지만 임 검사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징계 절차가 전혀 없었다. 예. 이것을 왜 봐줬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같이 연루돼 있던 조 부장 검사는 이게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 비교할 사안이냐라고 예.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 부장검사가 그 의견을 밝힌 내용을 보면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네. 근거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장 내용을 다 바꿨다. 그럼 이거는 중징계 사안을 넘어서 엄청나게 중하게 형사처벌도 받아야 될 사안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검사예요. 예, 근데 예. 고소장을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면 예. 좀 혼납니다. 네. 혼나고 다시 고소장 똑같이 받으면 돼요. 예. 전혀 문제가 아닌데 예. 이게 이 어쨌건 냈던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고 딱 표지만 바꾼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용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소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됐다가 각하처벌에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야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공소장 이 지금 공문서를 위조를 했건 위조를 하지 않았건 결과는 똑같겠죠. 내용이 같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검찰 그 당시 내부에서는 이거는
어쨌건 범죄는 범죄예요. 공문서 위조. 예. 없던 문서를 만들어낸 거니까. 예. 하지만 중한징계라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일단은 감찰이 진행이 됐어요. 감찰 진행되니까 이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지 못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네 분이 직무유기 혐의잖아요. 예. 우리가 직무유기가 정확하게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체적인 판단 과정조차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판단해서 경징계 사안이어서 일단 퇴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징계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직무유기가 될 것인가? 사실 법조인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이 검찰과 경찰과의 갈등, 이문정 검사의 고발 부분을 다 넘어서서 예. 법리적으로 보기에는 이 직무유기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예. 그 당시에 그 윤모 검사가 네. 이제 재판에까지 넘어갔어요. 예. 공문서 위조했으니까.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 처벌이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선고유예라는 게 뭐냐면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선고유예는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에 뭐 선고유예 1년을 처한다 그러면 예. 1년이 지나면 재판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선고형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때 당시 판단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제 이 안에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흔한 경우냐라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떤 뭐 고소장이 사라지고 그 고소장을 또 예를 들면 내용을 똑같이 만들고 아까 표지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상부에 보고하고 혼이 납니다. 혼나고 네. 다시 불러가지고 네, 다시 맞아요.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검사 굉장히 경솔하게 판단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법을 집행한 검사가 예. 범죄를 저지른 꼴이 돼버렸죠. 결론적으로. 근데 예. 이제 그게 지금 엄청나게 공문서 위조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예.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표지만 갖다 붙인 것뿐이어서 예. 네. 내용 자체 변화가 없다 보니까 부적절했지만 이게 중징계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검찰 얘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예. 퇴사를 했으니까 징계를 못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검찰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이 이제 네. 2차례나 되돌려 보내졌고 그렇죠. 검찰 측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3차례 이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게 좀 검찰의 도가 그러니까, 넘는 예.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까 비판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냐 드물게 일어나는 네. 일이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드물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은 아주 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앞에 이제 이 법조인이 계시니까 예. 이 고소장 검찰이 잃어버려도 돼요? 그럼 백 변호사님 말씀은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부득이 일어났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소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해야지 정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위배된 거는 명확해 보이고 자 이게 경징계감이냐 중징계감이냐 저는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데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검사가 해당 검사가 예. 자 너 이거 위조했잖아. 혼나야지. 징계위원회 회부 감찰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중징계가 아니라면서요. 예, 예. 경징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경징계 뭐예요? 뭐 근신을 하든가 반성문을 쓰든가 예. 아니면 이것도 중징계지만 3개월 감봉하든가 예. 옷을 벗었어요. 예. 왜 옷을 벗죠? 제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예.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 검사가 얼마나 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반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직까지 하고 나가면서까지 내가 징계를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이 검찰 조직에 좀 묻고 싶은 거고. 예. 검찰 조직 스스로가 이거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 위법한 건 맞지 하지만 뭐 법리적으로 크게 뭐 중징계 받을 사안 또는 이게 어차피 고소해봐야 재판에 넘겨봐야 이거 각하될 걸 봐 선고유예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거면은 전 경찰한테 예. 자료를 더 주겠어요. 깨끗한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폐쇄하고 있으니까 더 수상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경찰 따위가 지금 검찰을 수사해? 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는 국민 시각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직적인 구조. 그래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이 비난을 요새 받잖아요. 예.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두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돌려보자. 심지어는 또 검찰이 너무 무소 보이니까 공수처라도 설치해서 견제를 해보자. 지금 이런 새로운 이제 제도적 방안들이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전 검찰이 지금 스스로 먼저 개혁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강제 수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그럼 경찰이 그럼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럼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파일을. 근데 이 자료를 안 줘요. 왜 안 주나 그랬더니 이게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한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예. 이거 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정보를 못 드립니다. 예. 라고 할 때 검찰이 그 들어줬나요? 다 압수수색 하잖아요. 네네. 다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검찰은 자신들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하냐 예.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 문제인데 예. 저는 검찰이 이걸 오히려 경찰의 수사 협조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별게 아니라는 걸 좀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것이 네.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전혀 범죄가 안 돼요. 범죄가 안 되는데 압수수색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범죄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지금 하려고 하는지 결국 경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우리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정반대 시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셨죠. 예. 2016년에 왜 경징계사인데 옷을 벗을까? 옷을 벗는 검사는 자기 마음입니다. 본인 스스로 불명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 네. 경징계가 내려지는 것 자체도 싫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왜 옷을 벗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중징계 사안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바라보는 관점은 예. 일단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검찰이 너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임의적으로 자료 제출 정도는 경찰에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 문제는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 지금 공문서 위조라는 죄가 너무 중대하다 쪽으로 자꾸 모아지는데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에요. 네. 공문서 위조는 과거에 윤 검사가 받았던 혐의고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때 왜 윤 검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직무유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근데 직무유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유기는 직무를 안 하는 게 직무유기인데 예. 직무를 잘못하면 죄가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직무를 잘못했다면 예.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직무가 부적절하게 수행됐어. 이거 중징계 사안인데 경징계에 그쳤어. 이거 잘못했네. 예. 그럼 비판을 받을 문제고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직무유기죄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야 성립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직무유기가 안 되는데 예. 왜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저쪽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되며 예. 이미 제출을 뭐하러 하느냐의 입장이 이거예요. 근데 예. 최영일 평론가 말씀드린 게 저도 좀 공감하는 건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에이 저 경찰이 검찰 칠라니까 검찰이 안 해주는 거네. 그리고 또 아까 정경심 교수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지금 그 공문서 위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직무유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예.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고요. 예. 근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저는 임의 제출 정도는 자료를 해주고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절차 정도는 진행을 해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문정 검사가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그동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브레이크업과 파열된 장치를 폭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 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또 업무에서의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입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좀 보아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성역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권으로서 공격 수단을 삼고 수사 지휘권으로서 방어 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거든요. 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독점함으로 인하여 검찰을 살수하는 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문정 검사가 이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기로는 실제 이 검찰 내부에 있는 어떠한 결점들을 검사가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저 검사는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검사다라고 네. 인식될 수도 있겠고,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저건 너무 도를 넘은 발언들이 많다라고 인식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예. 경찰은 이거 봐라 호재다. 검찰을 망신 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시각으로 지금 안 보이고요. 예. 네. 이 경찰이 좀 안쓰러워요. 검사가 검찰을 고발한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예. 수사해달라고. 예, 예. 그런데 경찰은 중간에 끼어서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됐고 공수처 설치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받아야 하는 검찰, 어찌 보면 이제 상부 기관을 지금 이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야 되는 것도 청구해줘야 되는 것도 검찰인데 기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답답하게 끼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검사 대 검사의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경찰은 이제 힘없이 끼어서 수사도 제대로 진행 못하면서 지금 질타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게 튀는 못일 수 있어요. 네. 뭐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제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 부장 검사 같은 분은 또 이제 비판을 가하고 예. 공방이 벌어지고 오히려 검찰 조직 전체로 본다면 이게 이문정 검사가 마이너리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발된 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내가 책임진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검찰총장의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개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이제 뭐 대중에게 언론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경찰에 공개해서 자, 이런 사안입니다. 브리핑을 공유하고 경찰도 내용을 보니 별게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하면 서로 잘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문정 검사가 아까 왜 이게 직무유기라고 했냐면 사표를 받은 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옷 벗게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이 있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공문서 위조는 불법인데 크든 작든 이게 이문정 검사가 들고 있는 검찰의 이 규정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위법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근데 이게 잃어버린 공소장을 위조한 게 예. 저절로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건 맞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급자한테 야단 맞기 싫어서 내가 그러면 이건 엄마한테 내가 야단 맞기 싫어서 성적표 위조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죠. 그 위법한 일을 법 집행자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경징계라 하더라도 그럼 징계 절차를 거치고 예. 사표를 내는 건 자유라고 하셨으니까 예. 나가든 남든 건 자유인데 징계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윗사람들은 이걸 뻔히 눈뜨고 나가게 내버려 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인검사발이 맞고 예. 검찰 조직도 저는 사람이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선배가 때로는 뭐 허물을 감싸주고 때로는 지도 편달하고 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내부의 내용이 전달됐을 때 자, 그럼 우리 일반 민간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과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은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국민 여망 아닐까? 예. 근데 더 엄격한 게 아니라 덜 엄격한 것 같은 게 이문정 검사 아까 얘기는 예. 성폭력 얘기도 나오는데 예. 지난해로 건너가 보시면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가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예. 정치권과 법 쪽에서 미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네. 서지영 검사의 이제 폭로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왜였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국정농단 좀 전에 이 진모 검사장이 예. 네. 그 이제 벤처 사업하는 친구에게 4억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예. 상장하고 이게 120여 원이 됐죠. 근데 이게 판결은 무죄가 납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예. 4억 정도 주식 준 건 우정의 대가라는 거예요. 더 과거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그랜저 검사가 아니라 이제 벤츠 검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예. 명품과 벤츠, 이 벤츠는 물론 통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렌트된 벤츠를 이제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한 기혼 남성 변호사와 여성 검사 간에 이건 사랑의 징표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에 많이 공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아까 오늘 아침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국민들은 40%의 기소율인데 왜 검사들은 0.1%의 기소율이냐. 예. 이거 마치 좀 이 의료 사고 어제 그 신해철 씨 이제 5주기 기일인데 예.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특혜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기득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게 예. 문제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근데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 성적표 위조랑 예를 드셨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내용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네. 이번 이 고소장은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에 정리하다. 그친다는 건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전 이문정 검사 하는 얘기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 이거 검사한테 검찰에 너무 권한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문제 터지면 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이렇게 검찰이 수사당하면 무언가 검찰에서 협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그건 대중들이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 또 공수처 설치에서 또 공수처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 검찰 수사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검찰에서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 검찰에서도 지금 최대한 뭐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로 지금 검찰의 특권 내려놓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 사안을 마치 검찰이 이번 사안만 딱 놓고 보면 예. 검찰이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맡고 내 식구를 감싼다고 그런 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사안은 예.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판단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대부분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법과 이런 것 좀 상관없게 이제 평론을 하신 분들께서 예. 이 사안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 좀 많아서 예, 예. 이 사안의 중심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번 사안은 이번 사안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좀 최영일 평론가가 굉장히 또 따끔하게 지금 검찰에 관련된 내용 질타를 해주셨는데 예. 네. 검찰도 그거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가끔 야, 이거 검찰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검찰 내부 수사하는데 왜 여기는 기소가 다 안 되지?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증거도 제대로 안 나오지? 검찰 내부 수사하면? 네네네. 근데 그런 생각은 저도 하니까 그건 일반 대중이라면 당연히 더 하겠죠. 그런 목소리는 듣되 이번 사안은 사안대로 또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번에 이제 검경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문정 고발 사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검찰에서 대승정 차원에서 그냥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문정 검사님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또 법조인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 직무유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대중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예. 검찰에서 너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에이 이거 죄가 안 되니까 어차피 영장 우리가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안 나와 이 시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도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오히려 이 문제는 검찰도 털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가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대중들도 많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좀 수사에 협조하면서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예. 그와 별도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일단 법이 바뀌어 해결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예. 공수처 설치는 이건 국회에서 해야죠. 이거는 뭐 검찰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은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과거하다는 검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아까 이문정 검사도 그 얘기했죠. 네. 성역 중에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예. 그런 인식을 검찰도 사라지게 만들 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적어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제출까지는 검찰이 맞습니다.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백성문 변호사의 의견까지 저희가 듣고요. 이슈큐브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네. 자, 이 내로남불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 검찰이 외부에는 가혹한데 내부에는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다. 네네.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법을 집행하는 쪽부터 더 엄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백성 변호사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네. 매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